여러분은 분명 마당이나 공원에 찾아오는 새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새 모이를 채워두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창밖으로 날아오는 새들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죠. 참새 한 마리, 박새 한 마리만 찾아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새 먹이를 주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새들에게 주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새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조용히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늘 오던 새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새들을 돌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흔히 새 모이통 주변에 두거나 먹이로 주지만 실제로는 새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몇 가지는 꽤 놀라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해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 내용은 가장 흔한 실수이자 매년 겨울 수많은 새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가장 순하고 헤르메스해 보이는 음식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널리 퍼진 실수이기도 합니다. 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남은 식빵이나 부스러기를 새들에게 주는 분들도 많죠. 게다가 새들이 정말 잘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아하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빵은 새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탄수화물은 많지만 새들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은 매우 부족합니다. 새들은 빵으로 배를 채우면 실제로 필요한 씨앗이나 곤충, 열매를 덜 먹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깃털 상태가 나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추운 밤을 버티는 힘도 떨어집니다. 특히 오리나 어린 물새들에게는 더 심각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먹이를 계속 먹으면 엔젤 윙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날개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평생 날 수 없게 되는 질병입니다. 또한 빵은 금방 곰팡이가 생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몇 시간만 해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새들의 호흡기를 공격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신 검은 해바라기씨, 밀웜, 무염 땅콩 같은 자연 먹이를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새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영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벌꿀입니다. 이건 특히 벌사의 먹이 레시피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설탕보다 천연꿀이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훨씬 위험합니다. 꿀은 물과 섞이면 매우 빠르게 발효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새에게 치명적인 성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은 곰팡이균이 자라기에 아주 좋은 괜찮은 윤산체천 한옥 안스찬 환경입니다. 이로 인해 벌새의 혀와 목, 소화기관에 곰팡이 감염이 생기면 먹이를 삼킬 수 없게 되고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벌새 먹이의 가장 안전한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흰 설탕일 물사 이것뿐입니다. 꿀도 안 되고 흑설탕도 안 되며 인공 감미료도 안 됩니다. 빨간 색소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벌사에는 먹이 자체보다 급이기에 빨간색을 보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2에서 3일마다 반드시 새로 갈아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되거나 오염된 씨앗입니다. 이건 무엇을 샀느냐보다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새 모이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나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습한 여름에는 훨씬 빠르게 변질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새들의 간과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독소가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젖은 먹이가 모이통 아래에 쌓이면 살몬엘라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새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청소입니다. 모이통은 최소 1에서 2주에 한 번씩 세척해 주시고 적거나 냄새가 이상한 먹이는 바로 버려야 합니다. 깨끗한 모이통 하나가 수많은 새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 색소가 들어간 새 모이입니다. 반려동물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빨강, 초록, 노랑처럼 화려한 색의 새 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새들은 색깔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새들은 씨앗의 크기와 냄새, 영양 상태를 보고 먹이를 선택합니다. 색소는 사람 눈에만 예뻐 보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공 색소가 야생 새들에게 얼마나 안전한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제품들은 값싼 곡물로 양을 채운 경우가 많아 새들이 먹지 않는 씨앗이 바닥에 쌓이고 결국 곰팡이나 설치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색소 없는 자연 씨앗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해바라기 씨 위주의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이컨 기름이나 조리용 기름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베이컨 기름을 새들에게 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변형된 지방과 높은 염분은 작은 새들의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심하면 탈수나 신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름이 깃털에 묻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새의 깃털은 방수와 천 유지 기능을 하는데 기름이 묻으면 그 기능이 망가집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것만으로도 저천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새 전용 쉐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은 염분이 없고 깃털에도 해를 주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햇빛 아래 너무 오래 둔 벌새 먹이입니다. 여름철 설탕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발효됩니다. 특히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하루만 해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발효된 설탕물에는 알코올 성분이 생기는데 벌새가 이를 먹으면 방향 감각과 비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먹이통은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최소 2에서 3일마다 반드시 세척하고 새 먹이로 교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방그늘에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 먹이 주기를 멈추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 모이 관리를 중단합니다. 날씨가 춥고 새들도 덜 보이는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사의, 동고비, 직박구리 같은 많은 새들은 겨울에도 같은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한겨울에는 자연 먹이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공하는 먹이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작은 새들은 혹독한 겨울밤을 버티기 위해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먹이가 있던 장소가 갑자기 비어버리면 더 먼 곳까지 위험하게 먹이를 찾으러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새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른 채 올해는 저 새가 안 오네 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도 먹이 공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1월과 2월처럼 가장 추운 시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해바라기 씨, 슈에트 같은 고지방 먹이를 준비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얼지 않는 물도 함께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당과 정원은 새들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새들은 이미 여러분의 공간을 자신의 생존 영역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힘든 계절에 갑자기 사라지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 몰랐던 내용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해보셨던 실수가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새를 사랑하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정원을 찾아오는 새들 역시 누군가의 작은 관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